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일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임세헌법 등 법안 110건을 처리했습니다.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5년 4개월 만에 인상됐습니다. 강남구가 우수한 의료기술을 알리기 위해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시가 남한산성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지난 5일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종료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헌법과 일하는 국회법 등 법안 110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헌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헌법이 여야 간 이견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5일 국회는 3월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및 일하는 국회법 등을 포함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헌법이 핵심 골자였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의료인이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도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인 폭행에 따른 가중처벌과 의료기관에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와 인력을 보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이번 본회의는 임세헌법과 함께 일하는 국회법에도 크게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법안으로 각 상임위에 여러 개의 법안 소위를 설치하고 매달 최소 2번 이상 법안 소위를 열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 국회 내 상임위 법안 심사의 활성화로 인해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됐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만과 한숨이 화제입니다. 5년 4개월 만에 기본요금 인상에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800원 인상된 3,800원이 됐습니다. 또 할증이 붙는 심야 시간에는 요금이 3,600원에서 4,6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택시 요금이 인상됐지만 서비스 품질은 나아진 것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택시 서비스 불만으로 촉발된 카풀 도입 논란이 수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택시비 인상에 대한 반감은 배가 된 모양새입니다. 한편 택시 할증 시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로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의 20%가 부과됩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 시작되어 강원 고성에서 속초까지 크게 번진 산불의 발화 원인을 둘러싸고 한전 측의 과실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주유소 맞은편 전신주에서 수거한 개폐기와 고압선, 리드선 등에 대한 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면 발화 원인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이 조사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개폐기와 리드선의 접합점에 씌워진 20cm 길이의 덮개에 있던 미세먼지와 나뭇가지가 발화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에서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조차 이번 강원 산불과 관련해서 국가재난주간방송사의 대응이 부실하다. 일각에서는 국가재난주간방송이 아니라 국가재난방관방송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9일 자유한국당 KBS 특위가 KBS 사장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양승동 사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KBS 측은 급작스러운 항의 방문에 사장 면담이 불가하다며 KBS 정필모 부사장은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질책조차도 무시하는 양승동 사장은 사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KBS는 국가재난방송사인데 정치 프로그램 오늘 밤 김제동을 방영한다면서 산불특보 내용은 매우 부실하게 했고 KBS 사장 면담 요청에는 배째라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비롯해 방송 프로그램 논란과 내년 총선에 영향을 어떻게 끼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남구에서는 강남구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알리기 위해 카자흐스탄 관계자들을 초청해 팸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강남구가 4월 2일부터 5일까지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유치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팸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팸 투어는 강남구 의료관광 최신 기술과 시설을 소개하고 현지 유치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강남구 시티투어, 의료기관 견학 및 특화시술 체험, 강남 메디컬 투어 센터, 의료기관 투어, 주요 관광지 투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내에 영향력 있는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강남구의 선진의료 서비스를 경험해 봄으로써 카자흐스탄 의료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는 이번 팸 투어를 통해 강남구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홍보와 마케팅, 지속적인 교류로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봄의 전령이라고 불리는 개나리가 만개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지난 주말 제22회 응봉산 개나리 축제가 열렸는데요. 생생한 현장의 소식 이승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우리 구 응봉산은 상춘객들의 마음을 봄빛으로 물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 응봉산 팔각정 일대에서 제22회 응봉산 개나리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환경과 미래, 응봉산과 지구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주제에 걸맞은 환경 프로그램을 비롯해 체험 프로그램, 가족 100일장 및 그림 그리기 대회, 봄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첫째 날에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콘서트, 성동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환경선언문 낭독, 개나리 묘목 심기 등의 퍼포먼스에 이어 축제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어 둘째 날에는 가족 100일장과 그림 그리기 대회, 봄맞이 환경 콘서트 및 시낭송 대회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진행됐으며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응봉산을 지키는 환경 정비와 테마를 활용한 거리 경쟁 콘서트 형식의 봄맞이 환경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외에도 꽃으로 물든 한반도와 대형 지구본 포토존, 개나리 종이접기,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되어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이와 함께 4월 초순경에는 송정동과 금오산 일대에서 벚꽃 축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성동에서 준비한 다양한 봄꽃 축제에서 화사한 봄 기운 듬뿍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통 한옥공간 상촌제에서 삼진날을 맞아 두견주 담그기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음력 3월 3일 삼진날을 맞아 종로문화재단이 전통주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삼진날은 옛 명절 중 하나로 한 해의 농사와 건강 그리고 평화를 기원하던 날입니다. 전통 한옥공간 상촌제에 모인 지역 주민 24명이 진달래로 빛는 대표적인 민속주인 두견주를 함께 만들며 삼진날과 두견주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통주 연구원이 직접 지도하는 삼진날 전통주 체험은 해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우리 동네 독서 뿌리를 담당하는 곳, 바로 작은 도서관인데요. 광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6번째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멋스러운 한옥 건물의 편안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남한산성 작은 도서관인데요. 그동안 먼 거리 탓에 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았던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임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시 6번째 공립작은도서관인 남한산성 작은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남한산성 작은도서관은 총 면적 198제곱미터로 열람실과 다목적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곳곳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의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작지만 존재감이 확실한 도서관이 되도록 시립중앙도서관도 적극적으로 개관 준비를 했습니다. 남한산성 작은도서관은 어린이와 성인을 아우르는 권장도서, 베스트셀러 등 총 3,200여 권 정도의 장서가 구비돼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속합니다. 남한산성면은 광주 내에서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지만 외곽에 위치한 데다가 공공도서관이 한 곳도 없어 문화 소외 지역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남한산성 작은도서관이 개관함으로써
주민들은 책을 읽기 위해 30분 거리의 시내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성인을 위한 캘리그라피 수업이 진행되고 이 밖에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2019 강원도 소년체육대회가 영월 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영월군 전역에서 치러졌습니다. 올해 처음 청소년 스포츠 문화 대축제 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신기록과 다관왕을 배출했습니다. 영월군에서는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치러진 이번 소년체전에는 도내 초중학생 선수와 임원 등 4,338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초등 21개 종목과 중등부 31개의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는 다음 달 제48회 전국 소년체전에서 강원도 대표 선수로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화합과 희망, 스포츠 문화축전을 목표로 다양한 예술 공연과 진로 박람회 등이 대회 기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시군별 종합 시상제를 폐지하고 개인과 팀 시상제로 운영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은 나무 한 그루가 후손들에게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겠죠.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나무 심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전시가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4월 5일 오전 10시 대덕구 장동 산림욕장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들과 대전에 위치한 공공기관 직원 1000여 명이 참여해 3번 나무 등 5종 5천여 본을 심을 예정이며 나무 심기는 미리 접수하지 않았더라도 당일 행사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 심기 후에는 조경수와 꽃묘 8,400본 나눔 행사가 이어지며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기정화식물 3,000본을 추가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울산시와 항공사 등은 시민들이 울산공항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기간 중 부정기편 항공 노선을 확보하고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울산공항 이용 활성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지난 1일 남구 롯데백화점 일대에서 울산시와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에어부산 등 50여 명의 회원과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공항 이용 활성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항공기 하계 정기 운항 스케줄은 울산에서 제주 노선이 매일 왕복 6편, 울산에서 김포 노선이 매일 왕복 12편이 운항합니다. 이에 김춘수 교통건설국장은 항공 노선 확대와 캠페인을 통해서 울산 시민의 항공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울산공항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평구는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범국민 독서운동 2019년 책 읽는 부평 올해 대표 도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책 읽는 부평은 부평구청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재단, 부평구립도서관이 함께 진행하는 독서운동으로 이번에 선정된 푸른 사자 완인이는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전 연령층의 고른 득표를 받아 올해의 대표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도서관 회원들로 구성된 주민 동아리, 동상동몽의 책 읽는 부평 홍보 영상 상영회 및 마술사 이준형의 대표 도서 소개 마술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 대표 도서 푸른 사자 와니니의 이현희 작가는 사자 와니니가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상대 동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가진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며 선정 소감을 전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청주 밀레니엄타운. 과거 바이오엑스포가 열렸지만 지금은 황량한 부지만 남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부지에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15,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미래해양과학관은 해양 어드벤처관을 비롯해 해양 로봇관, 해양 바이오관, 해양 생태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만 1,1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땅값 82억 원을 제외한 1,068억 원은 국비가 지원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중앙부처의 예타조사를 거쳐야 하는 사업으로 KDI는 경제성과 입지 발전성 등을 검토하고 이르면 오는 10월 결과를 발표합니다. 실제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과 해양수산부는 과학관 건립과 관련 현지 실사를 벌였습니다. 이 용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충청북도는 1,068억 원의 국비를 확보, 내년 첫 삽을 뜬 뒤 2025년 개관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도 전개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5일 각계각층 인사 40명으로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최근 심각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천안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천안시와 KT 간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대기 환경 문제의 과학적 해결과 맑은 공기 도시 조성을 위해 사물 인터넷 융복합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협약식은 구본영 시장, 관계 공무원, KT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내용 설명, 협약서 낭독, 협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이어지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천안시와 KT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천안시는 측정망 설치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KT는 사물 인터넷 기반 공기질 관측망 설치 및 유지 보수, 실시간 현황 및 지역, 시간, 월별 현황 등의 분석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보령시는 지난 3일 김동일 시장과 한국중부발전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역 업무 협약식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위협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협약에 따라 보령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중부발전은 1억 원을 기탁해 관련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예산 편성 등을 통해 하반기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문화 공연 등이 어우러진 2019 양산 유채꽃 향연이 4월 6일부터 14일까지 양산천 둥치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볼거리를 위해 튤립 동산과 풍차, 꽃 조형물 등이 설치됩니다. 또 전통놀이와 가족 차릉 만들기 대회, 페이스 페인팅 등의 체험 행사와 함께 농산물 판매장도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주말마다 양산 예총 공연과 동아리 공연,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도 열립니다. 유채꽃은 양산천 둔치에서뿐만 아니라 황산공원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울릉군에서 2019 일본 제정 독도의 날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울릉군은 지난 2월 22일 일본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을 강력히 비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규탄 결의대회는 김병수 울릉군수, 정성환 울릉군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각급 사회인사, 독도 관련 단체 및 시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울릉군은 일본 제정 독도의 날 지정 철회 규탄서를 발표하고 일본의 독도 영토 침탈 행위에 대한 정부 측의 강력한 대처 촉구 및 국민들의 독도 사랑과 관심 확대를 위해 목소리 높였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스미토모 세이카 폴리머스 코리아가 여수 국가산단에 800억 원을 투자해 고흡수성 수지 제2공장을 완공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스미토모 세이카 폴리머스 코리아는 유아와 성인용 귀저귀, 전선 방수제의 원료인 고흡수성 수지를 제조하는 일본의 글로벌 화학 기업입니다. 준공식에서 아리모토 타쿠미 사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지원에 감사하고 친환경 사업장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권오봉 시장도 축사를 통해 고흡수성 수지 산업의 성장은 석유화학 산업 기술 고도화의 선진 모델이라며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완주군이 국가 균형 발전과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의 5급 승진 후보자 자체 교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대응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5일 오전 군청 브리핑룸에서 출입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승진 공무원 자체 교육 반대와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완주군의 입장 발표와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전북 혁신도시는 지역의 꿈과 희망이자 미래인 만큼 활성화를 가로막는 흠집내기나 업무 축소 움직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자체 교육 계획은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 역행하고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시책 교육의 통합성과 통일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교육의 중복에 따른 질 저하는 물론 국가 예산 낭비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생이 완주군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이탈할 경우 전북에서만 연간 18억 원이 증발하고 하숙마을과 소상공업 기반이 완전히 와해되는 등 심각한 지역경제 붕괴 현상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 군수는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 자체교육 방침의 단호히 반대와 더불어 전북도 정치권과 힘을 합쳐 9만 5천 군민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행안부도 국가 균형 발전과 교육의 통합성, 소상공인 생계 대책 차원에서도 경기도 요구를 반려하는 특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주시를 특례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번 출정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강수 국회의원 등 각 의원 및 기관 관계자와 전주시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는 이날 출정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 3일까지 한 달간 시민 30만 명 서명을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네, 오늘 출정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전주에 있는 어느 곳이든 찾아가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30만 명 서명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66만 시민의 힘으로 특례시 기준 100만 명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오늘 결집된 이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특례시 지정에 성공해 광역시 없는 50년 낙후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주군은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19 산불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진장 소방서와 무주 구규림관리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무주군에 따르면 산불의 주 원인인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소각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재난통합 방송망을 활용한 산불 예방 방송 정례화와 일마을 일공무원 소각 행위 단속 등을 실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최근 부산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는 등 바람을 동반한 건조한 날이 계속되면서 산불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우리 군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의 실수와 방심으로 재가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공감을 불러오고 동참을 유도하는 데 기관들이 먼저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 군산시가 오는 12일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태양광 발전 설비는 전북 지역 단일 루프탑 형태의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연간 6,387메가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양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새만금 소라에너지 태양광 발전소는 전라남북도 최대 단일 루프탑 사이트로는 최대 규모인 5메가와트급으로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번 발전 설비 사업을 맡은 새만금 솔라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준공을 계기로 침체된 군산 산업단지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지속적인 군산 국가산업단지의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을 진행해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북에너지 산업과 관계자는 현재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들과 지속적인 태양광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군산 국가산업단지의 태양광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4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일성콘도 인근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소방, 경찰 등 인원 12,892명, 장비 945대가 동원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 사망 1명, 강풍 사망 1명으로 총 2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화재 당시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친 것이 산불의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불씨가 강풍으로 비화되면서 피해 지역, 산림 및 민가 등에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이런 화재의 원인은 전신주 변압기 폭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2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군 관산동의 한 임야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날 화재로 인해 약 1헥타르의 임야가 소실되고 비닐하우스 한 동도 불에 탔습니다. 고양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주민이 농작물을 소각하던 중 불티가 날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관계자는 봄철의 임야 화재가 다른 계절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시 소우르 폐타이어 재활용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소방인원 60명, 경찰 5명, 기타 2명과 장비는 총 31대가 동원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공장 내부에 다량의 고무 생산 제품과 원료가 소실 중인 상태로 현장 감식이 불가한 상태여서 추후 재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우리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겠습니다. 이상 뉴스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